오해사 특성. 저는 낯가림이 조금 심한 내향적인 성격입니다. 성인이 된 후 MBTI 검사를 4, 5차례 정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내향성 성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. 스스로 피곤하고 예민하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합니다.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저를 굉장히 외향적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. 특이하게도 저는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어색해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.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부담감이 적어서 더 편하게 느낍니다. 아마도 저를 외향적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먼저 다가가 말 붙이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이다 보니 생존의 방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. 바로 관찰이죠. 저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관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. 꼭 뭔가 정보를 캐내야겠다는 의중으로 관찰하는 것은 아니고요.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걸 즐깁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. 말이든 글이든 표정이든 행동이든 각자가 나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참 재밌거든요. 그래서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말하는 스타일을 자주 흉내내곤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할 때가 많습니다. 그 사람이 쓰는 단어, 말을 끝내는 방식, 특이한 어조 등을 캐치하는 게 특별한 능력처럼 보이나 봅니다. 실은 모두 관찰하다가 얻어진 것들인데 말이죠. 관찰하는 습관은 일을 하는데 제법 많은 도움을 줍니다. 기획을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대상이 참 많거든요. 업계의 많은 고수들분이 늘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사실 저는 기획자로서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. 바로 이해하는 힘이죠. 관찰을 하면 그 대상을 특징적인 부분들이 레이더에 포착되고 그걸 밀도 있게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더 잘 이해되기 마련입니다.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때로는 다른 대상과의 공통된 연결고리가 발견돼서 의외의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가끔 제가 관찰하고 상상한 것과 그 실제가 전혀 다를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이때도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. 그런 의외성과 놀라움이 오히려 더 좋은 자극이 되는 거죠. 나이가 30 중반을 훌쩍 넘겼으니 타고난 성격이 180도 달라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 보입니다. 그러니 아마 앞으로도 저는 조금 내향적이지만 그래도 그 성격을 나름 잘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. 더불어 관찰하는 습관 역시 꾸준히 몸에 지니고 있을 생각입니다. 주변에 있는 무엇을 또 누군가를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말이죠. 사람 간의 오해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때로는 내 주위에 조용히 먼지처럼 내려앉은 오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걷어내기 귀찮아서 그대로 두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조차 모를 때도 있죠. 남이 오해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봄날에 이불 털듯 내게 쌓인 오해들을 털어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름이 아닌 나를 위해서요. 오해가 거치면 나다움이 더 뚜렷해지고 그럼 내가 나를 오해할 일도 적어지니까요. 독서 습관 심폐소생술. 독서 습관이 사망했습니다. 늘 멘토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업계 선배들을 만나자마자 이 말부터 튀어나왔습니다. 신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죠. 항상 좋은 책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 때로는 책을 가지고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는 분인데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 저도 모르게 고해성사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직장인이 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독서 습관이었습니다. 나름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회사원이라는 딱지를 달고는 한 달에 한 권 읽기조차 버거울 때가 많더라고요. 오랜 시간 같은 책을 붙들고 있다 보니 매번 읽던 부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채로 실증이 나는 일도 잦았죠. 더불어 각종 문서와 이메일 등 하루 종일 텍스트와 뒹구는 자기 직업적 특성 때문에 활자 피로도만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. 아니 무엇보다 책을 고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. 이왕이면 직무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욕심이 밑도 끝도 없는 강박으로 만들어냈죠. 그렇게 평소 좋아하던 분야의 책들은 늘 책장 한편에서 기약 없는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. 정말이지 독서 습관이 종말로 치닫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럴 때가 있지. 나는 첫 애를 낳고서였어. 그 전까지는 시간이 없어 책을 못 읽는다는 게 다 핑계인 줄 알았거든. 근데 아들 녀석이 돌쯤 되었을 때인가 내가 전기 요금 고지서만 보고 있어도 확 뺏어가서 찢어버리는데 그때서야 알았지. 육아의 전쟁터 속에서 언감생심 책이라니 내가 순진했구나.
한편으로는 저 선배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어 동질감이 느껴지다가도 육아라는 큰 세계에 몸담고 있는 분 앞에서 괜한 어리광을 부린 것 같다.